안녕하세요. 미스터리 나우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장소에서 낯선 사람과 마주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늦은 밤 홀로 근무하다 겪은 소름 돋는 실화들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더욱 공포스러운 이야기들이니 뒤로 갈수록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으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예전에 24시간 영업을 하던 동네 대형마트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보통 제 근무 시간에는 손님이 10명도 채 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쉴 수는 없었어요. 손님이 없을 땐 재고를 채워 넣어야 했거든요. 그 마트는 꽤 큰 편이라 보통은 재고를 정리하는 다른 직원이나 청소하시는 분, 이렇게 적어도 한 명은 더 있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저 혼자 일하고 있었습니다. 시리얼 코너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바로 옆 통로 선반 너머에서 무언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 마트 자동문은 소리가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저는 항상 손님이 들어오는 걸 소리로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리도 없이 손님이 있었다는 사실에 약간 당황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까진 이상한 점은 없었죠. 제가 왼쪽을 돌아봤을 때 통로 끝에 서서 저를 텅 빈 눈으로 빤히 쳐다보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손님,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기 계란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 남자의 인상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얼굴이 이상했죠. 못생겼다기보다는 뭐랄까 윗입술이 만화 캐릭터처럼 기이할 정도로 튀어나와 있는 아주 기묘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계산까지 제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약간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서둘러 시리얼 코너 정리를 마친 뒤 재고 카트를 끌고 창고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창고로 가는 중간쯤이었을까요? 아까 그 남자가 갑자기 통로 사이에서 튀어나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참고요, 그 남자는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당시 저는 22살이었지만 훨씬 더 어려 보였죠. 남자는 저를 멈춰 세우고는 어색한 잡담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이 뭐냐, 몇 살이냐, 학교는 다니는지, 왜 야간 근무를 하는지 같은 것들이요. 그러다 그의 질문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파티는 자주 가는지, 여자친구는 있는지 묻더군요. 제가 없다고 대답하자 그는 갑자기 제 어깨에 손을 턱 올리더니 그럼 남자친구는 사귀어 본 적 있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즉시 카트를 밀며 그 자리를 피했지만 남자는 저를 따라왔습니다. 저는 그가 생각하는 그런 쪽에는 관심 없다고 말했죠. 저는 점점 더 빨리 걸었고 마침내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창고 안까지 따라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창고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는 규정이 있었죠. 저는 그가 물건을 계산하고 떠나도록 계산대에서 기다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20분을 넘게 기다렸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이미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계란을 훔쳐갔든 어쨌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화장실이 급해져서 저는 매장 뒤편에 있는 직원용 화장실로 서둘러 뛰어갔습니다. 변기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제 심장은 그대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저는 여긴 들어오시면 안 돼요 라고 소리치고 싶은 충동을 꾹 참았어요. 제 위치를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칸막이 아래로 제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다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꼼짝도 않고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화장실 칸막이 문틈 사이로 저를 엿보는 눈동자와 마주쳤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덫에 걸렸다는 걸 직감했죠. 탈출할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있던 커터칼을 꺼내 문틈으로 밀어넣으며 그 남자의 눈을 비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칸막이 문을 세게 밀어 남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미친 듯이 화장실을 뛰쳐나와 그대로 마트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점장님께 전화를 5번은 넘게 걸어서야 겨우 연결이 됐고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점장님은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고 저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물론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 남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죠.
그 사건 이후로 야간 근무는 딱 2번 더 썼고 다행히도 그 남자를 다시는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시골 국도변에 있는 한 주유소에 있는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때의 일입니다. 그 길은 차가 거의 다니지 않아서 밤새도록 현금 결제를 하러 들어오는 손님이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정말 지루하고 우울한 일이었죠. 특히 심야 근무는 더 그랬지만 저는 갓 대학을 졸업하고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했거든요. 제가 이 일을 계속했던 유일한 이유는 사장님께서 야간 근무 수당으로 시급에 5,000원을 더 얹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춥던 12월의 밤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신문을 읽거나 휴대폰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 차 한 대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도로를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빨간색 픽업 트럭이었어요. 누군가 차에서 내려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가 주유기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시 신문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현금 결제는 아닌가 보다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잠시 후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서 주유기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혼란스러워 보이는 그를 도와줘야 하나 하는 의무감마저 들 정도였어요. 키가 180은 좋게 넘어 보이는 거구의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얼굴에 이목구비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저를 쳐다보고 있다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었죠. 저는 그 시선을 눈치채지 못한 척 다시 신문을 읽는데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물론 이제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밖에 그 낭자 때문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냥 빨리 카드 결제를 하고 사라져주길 바랄 뿐이었어요. 잠시 후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숨을 헙 하고 들이마셨습니다. 그 남자가 가게 정문 앞으로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걸어온 것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소름 끼치진 않았을 거예요. 그는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그저 미동도 없이 서서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여전히 그의 얼굴에서는 어둠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잠그고 영업 중 팻말을 뒤집어 준비 중으로 바꿨습니다. 이러다 나중에 점장님께 혼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지릴 것 같이 무서웠거든요. 저는 다시 계산대 뒤로 돌아와 바닥에 있던 상자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밖에 그 남자가 보이지 않도록 말이죠. 그 자세로 5분은 좋게 있었던 것 같아요. 깨어있을 만한 친구들에게 모조리 문자를 보냈습니다. 누구에게라도 이 상황을 털어놓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사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어섰을 때 저는 비명을 있는 힘껏 내질렀습니다. 그 남자가 이제는 바로 문 앞에, 코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대에 있던 전화기를 집어들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 때문에 교환원은 처음에는 출동을 좀 꺼리는 눈치였지만 제가 간곡히 부탁해서 겨우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대 뒤에 숨어 아이처럼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때 문에서 쿵,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제 주의를 끌려는 노크가 아니었어요. 그건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듯한 격렬한 충격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리가 또 그쳤습니다. 밖에서 자동차 시동이 걸리고 멀어져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그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곧 순찰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빨간색 트럭에 대해 신고하고 그가 갔을 거라고 생각되는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얼굴에 대해서는 그저 새까맣게 보였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 남자가 실질적으로 무슨 짓을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그 일을 그만두고 도시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 일은 2년 전의 일입니다. 동료 한 명이 갑자기 펑크를 내는 바람에 제가 한 편의점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야간 근무 대타를 뛰게 되었습니다. 그 가게는 꽤 한적한 동네의 큰 길가에 위치해 있었어요. 야간 근무 시간에는 보통 손님이 10명에서 20명 정도 들어오는 게 전부였죠.
맥주나 간단한 요깃거리를 사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 유독 기억에 남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뭐랄까 고함을 지르는 듯한 그런 소리요. 저는 정신적으로 조금 불편한 분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 남동생도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 남자에게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는 물건은 아무것도 고르지 않은 채로 계산대로 걸어왔습니다. 고개는 저를 향하고 있었지만 눈은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죠. 솔직히 좀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왔어요. 제가 몇 마디 말을 걸어봤지만 그는 그저 알아들을 수 없는 큰 소리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혹시 밖에 일행이 있나 계속 확인해봤지만 그는 혼자였습니다. 주차장에 차도 없는 걸 보니 걸어온 모양이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그렇게 서서 천장을 보며 소리만 질렀고 저는 그를 내보내려고 과자 한 봉지를 쥐어주면서 이제 가도 좋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를 도와줄 만한 곳에 연락할 번호를 찾아보려고도 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가 갑자기 몸을 돌려 가게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남자가 너무 안쓰러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소름이 돋는 걸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뒤 계산대에 있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까 그 남자의 익숙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건 분명 장난 전화일 거야 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고 그때부터 주변을 경계하며 계속 창밖을 확인하는 등 편집증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자 다음 근무자가 출근했고 저는 드디어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제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식탁에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당장이라도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들어선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 제 휴대폰이 울리는 겁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대체 이 새벽 4시에 누가 전화를 거는 걸까요? 좋지 않은 소식일 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또다시 그 남자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간에는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있자니 속이 울렁거릴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밤 내내 저는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에 시달렸습니다. 블라인드를 전부 내렸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집안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맹세할 수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저는 해가 뜰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몇 주가 흘렀고 저는 그 사건에 대해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지하실에 내려갔을 때였죠. 바닥에 서류들이 온통 흩어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 벽장으로 들어갔을 때 벽에 적힌 글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CU 편의점이라고 매직으로 쓰여 있었죠. 제가 일하는 편의점 주소와 저희 집 주소까지요. 하지만 가장 소름 끼쳤던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벽장 안에는 온갖 종류의 주방용 칼들과 커다란 주머니 칼이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순진한 사람이 벌이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결국 훨씬 더 끔찍한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대체 얼마 동안이나 그곳에서 살았던 걸까요? 저는 그저 그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마음을 바꾸고 떠나준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이후로 그를 보거나 그의 소식을 들은 적은 없으니까요.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그 남자는 정말 위험한 정신상태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경찰견 K9팀에서 9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야간 근무도 셀 수 없이 많이 섰죠. 밤에 기이한 일들도 많이 겪었지만 제 파트너 경찰견이었던 저먼 셰퍼드 세미와 함께 겪었던 그날 밤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세미는 2살이었고 저처럼 현장에 투입된 지 얼마 안 된 신참이었습니다. 시골의 밭으로 둘러싸인 길을 순찰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밭 한가운데에 수상한 흰색 봉고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양쪽 문이 모두 활짝 열려 있었죠. 저는 경광등을 비춰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오도록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차를 세우고 주변을 재빨리 살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세미를 데리고 봉고차 운전자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봉고차 트렁크에 다다랐을 때 세미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목줄이 끊어질 정도로 세게 저를 끌어당겼죠. 저는 트렁크를 열었고 그 순간 역한 악취가 제 얼굴을 덮쳤습니다. 끔찍한 냄새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대한 순수한 충격으로 저는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트렁크 안에는 시신후 담긴 자루가 7개나 있었습니다. 각 자루 밑으로는 사람의 2발이 삐져나와 있었죠. 저는 즉시 무전으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바로 그때 근처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세미는 그 소리에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결국 저는 목줄을 놓치고 말았고 세미는 밭속으로 뛰쳐들어갔습니다. 저는 권총을 뽑아들고 세미의 짖는 소리를 따라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키 큰 작물들이 계속 제 얼굴을 스쳤죠. 마치 무언가가 튀어나와 저를 붙잡을 것만 같은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세미의 짖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아 걸음을 멈췄는데 제가 멈추자 주변에서 움직이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방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런 극심한 공포는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얼어붙자 주변의 움직임도 멈췄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2팔이 제 목을 감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항할 수도 없었죠. 아,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세미의 짖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제 목을 조르던 남자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세미가 남자의 다리를 세게 물어뜯은 겁니다. 그 다음 제가 한 행동은 오늘날까지도 과연 그게 옳은 일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행동입니다. 저는 뒤를 돌아 그 남자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고 총성과 함께 남자는 쓰러졌습니다. 저는 세미의 목줄을 움켜쥐고 미친 듯이 순찰차를 향해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 여러 사람이 우리를 쫓아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간신히 차에 안전하게 도착했고 그 길을 따라 1km쯤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들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 확인하려고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맞서 싸우지도 않았죠. 비겁자처럼 도망쳤습니다. 물론 지금도 제 목숨과 세미의 목숨이 임무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나 비겁했는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곧 지원병력이 도착했지만 그 봉고차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저는 심지어 블랙박스 영상으로 번호판을 확보하거나 하다못해 적어두는 것조차 실패했습니다. 경찰이 된 지 몇 달 안 되었을 때 겪은 일이었지만 이 일 때문에 저는 그 후 몇 달 동안 지독한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시민을 보호하겠다고 맹세한 제가 살인자들로 가득 찬 봉고차를 놓아준 셈이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 정말 등골이 오싹하지 않으셨나요?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기이하고 무서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미스터리나우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친구들에게 이 오싹한 이야기를 공유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롭고 미스터리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